그러면 시작해보자. 오늘 시작해야 될 첫 번째 얘기는 여기서부터 출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한참 전에 배웠었던 지수함수가 있었거든. 그 지수함수에 역함수에 대한 얘기부터 출발을 할 거야. 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지수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를 한번 따라가 보자고. 지수함수의 기본형. 자, 어떤 식으로 따라갈 거냐? y는 a의 x제곱이다. 이렇게 써버리면 되겠지? 여기에 물론 조건이 붙었지. 지수함수. 어떤 조건이 붙어요? 단 a는 0보다 크고 그렇지. a는 1이 아닌 상수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조건이 붙었었죠? 그럼 우리는 지금부터 이렇게 만들어진 이 함수를 보면, 지수함수를 보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자고. 좌표평면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a 값이 1보다 크다라고 그냥 가정합시다. 그러면 그래프는 증가함수예요, 감소함수예요? 그렇죠. 증가함수의 모양으로 이렇게 그려지게 될 것이고, 여기 반드시 지나는 점 1이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확인되셨나요? 자, 그러면 주어진 이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보면 우리는 지금부터 정의역의 범위를 한번 찾아볼 거야. 그 정의역의 범위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x가 모든 실수. 자, 그 다음에 다시 치역의 범위를 찾을 거야. 치역의 범위 y는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그렇죠. 0보다 큰 범위로 만들어지겠죠. 확인됩니까?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이 범위 안에서 우리가 함수의 관계를, 지금부터 x, y 사이의 관계를 따져본다면 x 하나당 y 하나씩 대응이 되는 함수가 맞죠? 이때 중복되는 y를 고를 수 있는 x 값들이 존재를 합니까? 없죠? 즉 y는 한 놈한테만 선택받는 거지 두 놈 이상한테 선택을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 되는 거잖아. 맞아? 그럼 다시 말하면 주어진 함수는 우리가 1대1 대응이라고 생각을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1대1 대응. 돼요? 안 돼요? 되죠? 그럼 1대1 대응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면 곧 우리는 연결해서 바로 여기까지 생각해낼 수가 있는 거지. 역함수가 존재하게 될 것이다. 확인됐나요? 역함수가 존재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부터 여기 보이는 y는 x제곱이라는 a의 x제곱이라는 이 그래프를 역함수로 바꿀 수가 있다는 얘기지? 바꿔보자. 그러면 y는 a의 x제곱이라는 이 그래프를 역함수로 바꿀 거야. 1단계 뭐 해야 돼요? 그렇죠. x랑 y의 위치를 바꿉니다. x는 a의 y제곱으로 위치를 바꾸죠. 확인돼요? 그 다음에 2단계 어떻게 해야 돼요? y에 대한 식으로 고쳐야 되겠죠. y는 로그 뭐라고 써요? a의 x라고 적어버리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관계식을 만들고 났더니 뭐가 만들어졌어요? 함수가 똑같이 만들어지게 될 건데 그 함수의 관계식이 로그를 사용한 식으로 표현이 됐지? 맞니?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관계식을 우리는 지금부터 로그 함수라고 부르게 됩니다. 확인됐습니까?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배웠던 이 지수함수의 역함수라는 거 있지? 이게 결국에는 뭘 뜻하게 되는 거야? 로그 함수라는 녀석을 뜻하게 된다 라는 걸 우리가 지금 현재 지수함수를 분석하면서 찾아낸 사실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확인되셨습니까? 이해돼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출발을 해서 우리는 바로 저기 보이는 로그 함수라고 만들어진 녀석의 기본형부터 출발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 로그 함수의 기본형에서 첫 번째로 알아야 될 내용은 당연히 관계식이 나와야 되겠죠. y는 로그 a의 x라는 관계식으로. 물론 이걸로 끝이 아니라 전제 조건은 붙어야 됩니다. 단 a의 범위는 0보다 커야 되고 a는 1이 되지 않은 상수다
왜 이런 조건이 붙어야 돼요? 지수함수에서 썼던 조건을 그대로 들고 올 거기 때문에. 확인됐나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거. 정의역의 범위를 찾을 겁니다. 이 로그함수의 정의역은 당연히 지수함수에서 나왔었던 정의역과 치역의 범위를 그대로 가져오겠죠. 그래서 이 치역의 범위가 그대로 정의역의 범위로 넘어오겠지. 그래서 정의역의 범위는 x가 0보다 큰 범위가 될 것이다. 그리고 치역의 범위는 뭐가 될 것이냐? 실수 전체가 될 것이다. 왜 이런 범위가 등장하게 될 것이냐? 지수함수의 역함수이기 때문에.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로그함수는 뭐라고? 지수함수의 역함수다.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그래프 한번 그려보자. 자, 그러면 좌표 평면을 만들어 놓고 그래프를 한번 그린다고 하면 로그함수의 그래프 그리는 방법을 반드시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뭐의 역함수라고요? 지수함수의 역함수라고요. 그러니까 지수함수만 그릴 줄 알면 로그함수는 따라오게 될 것이다. 확인돼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그림에서부터 우리는 응용을 해보자고. 어떻게 응용이 될 거냐? 지수함수 그려놨지? y는 x라는 직선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겠지? y는 x가.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대칭만 시키면 역함수 만들어지는 거잖아. 어떻게 대칭돼요? 여기 보이는 요 점이 1,0이라는 점으로 옮겨가겠죠. 그리고 그대로 뒤집힐 거니까 이런 식의 형태로 그려지게 되겠죠. 확인됩니까? 즉 다시 말하면 로그함수를 지금부터 우리가 그려본다고 하면 여기 보이는 1,0이라는 점을 반드시 지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런 식의 모양으로 그려지게 될 것이다 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확인됩니까? 물론 이 그래프는 a 값이 어떻게 될 때? 1보다 클 때가 될 겁니다. 확인됐습니까? 확인됩니까? 왜 a 값이 1보다 클 때야? 지금 우리 이 그래프 그릴 때 처음에 a가 1보다 클 때였잖아. 이렇게 그려놨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만약에 a가 0과 1 사이면 또 다른 그래프가 그려질 거란 얘기지? 맞아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 보이는 세 번째 그래프를 한 가지 모양으로 통일시킬 수가 없다는 얘기지? 그래서 세 번째 성질부터는 두 가지 관계로 나눠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겁니다. 자, 어떻게 나눠볼 거냐? 일단 세 번째 a가 0보다 클 때, 1보다 클 때 이때 나올 수 있는 모든 특징들을 다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방금 전까지 했던 얘기들을 그대로 같이 다시 써보면 돼요. 자, 이렇게 우리가 그 좌표 평면을 만들고 여기가 1이라는 점을 지날 거고 그리고 그래프의 모양은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확인됩니까? 자,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특징 첫 번째 뭐가 있어요? 1,0이라는 점을 반드시 지나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 다음 두 번째 주어진 함수의 그래프는 x가 늘어나면 y 값도 같이 늘어나는 증가 함수의 형태를 띠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확인됩니까? 그 다음 세 번째 여기 보이는 이 값들이 x가 음수 쪽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점근선이 존재한다는 얘기죠. 점근선이 존재할 것이다. 어떻게 존재할 거냐? x가 0이라는 선으로. 확인됩니까? 이렇게 세 가지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돼요?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쪽에서 그래프 그리면서 넘겨보도록 하죠. 자, 이번엔 여기 그래프를 지우고 한 번 더 그려볼게요. 자, 좌표 평면을 이렇게 만들고 이번에는 a 값이 0과 1 사이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럼 증가함수예요? 감소함수예요? 감소함수죠. 그러면 그래프의 모양을 대충 이런 식으로 그려버리시면 되겠죠. 얘가 1이 되게. 확인됐습니까? 그럼 마찬가지로 y는 x라는 직선을 그려놓고 이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 되게만 그리면 된다는 얘기지? 그럼 내가 지금부터 그려야 될 함수의 그래프는 여기 점을 지나야 되지. 그리고 어딜 또 지나야 돼요? 1,0이라는 점을 또 지나야 되죠. 두 점을 지나면서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분명히 이렇게 생긴 그래프로 만들어진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확인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저기 그래프에서 확인을 했으니까 a가 0과 1 사이일 때 그래프의 모양을 다시 한번 이쪽에다 옮겨놔 봅시다. 그럼 좌표 평면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번에 옮기게 되면 여기에 마찬가지로 1,0이라는 점을 반드시 지나야 되겠죠? 그리고 그래프의 모양은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될 거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확인되니? 자, 그럼 여기서 마찬가지로 또 특징을 잡으면요. 첫 번째,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1,0이라는 점을 지나고 있는 거 여러분들 눈으로도 확인이 되죠? 당연한 얘기가 되겠죠, 이거는. 그 다음 두 번째, 무슨 함수입니까? 감소함수의 그래프로 그려진다는 게 확인이 되죠. 확인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찬가지로 뭐가 필요했어요? 점근선이라는 녀석이 존재하게 될 것이고요. 그 점근선은 x가 0이 되겠죠. 확인됩니까? Y 아니에요? 이게 점근선 아닙니까? 아, y축. Y축. y축은 x가 0. 아, 그러네. 나 오늘 좀 친절한 것 같아, 그지? 자, 어쨌든 이렇게. 그러면 지금 그래프 두 개를 따로따로 그려놓고 했는데 결국엔 특징들 봐봐. 어때? 거의 대부분 비슷하지? 요거 하나, 두 번째 거만 빼고 다 비슷한 거잖아, 맞지? 그래서 세 번째 특징을 그래프만 놓고 보지 말고 세 번째 특징을 이걸로 생각하자. a가 1보다 크면 이면 증가함수라는 특징을 가지고, 그리고 a가 0과 1 사이가 되면 감소함수라는 특징으로 옮겨놓고 나머지 특징들을 빼버리자, 밖으로. 나머지 특징들을 어떻게 뺄 거냐? 1,0이라는 점을 반드시 지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점근선이라는 녀석이 존재를 할 것이고, 그 점근선은 x가 0이라는 직선이 될 것이다. 확인됩니까?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 세 번째 특징으로 등장했었던 그래프의 모양들 있지? 거기다가 증가함수냐 감소함수냐에 대한 얘기만 남겨놓고 나머지를 다 삭제시켜버리는 거죠. 이렇게 그래프 모양과 같이 연결되게. 확인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역함수라는 녀석을 만들어서 로그함수에 대한 기본적인 형태들을 정리를 해본 거거든. 자, 봐봐. 지수함수랑 겹치는 부분이 되게 많아. 어쨌든 지수함수를 관계식을 역함수로 바꿔버리면 로그함수 관계식이 되는 건 누구나 알 것이고, 지수함수에서 찾았던 정의역과 치역의 범위가 로그함수에서 정의역과 치역의 범위로 바뀌어서 들어온다는 것도 확인이 되고, 지수함수에서도 a가 1보다 크면 증가함수가 됐는데 로그함수에서도 1보다 크면 증가함수가 되는 거고, 0과 1 사이면 로그함수에서도 감소함수의 형태를 띠게 된다는 거고, 단지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지수함수에서는 0,1을 반드시 지나야 됐지. 근데 로그함수에서는 1,0을 지나게 된다. 이건 역함수 관계니까 당연한 얘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 마찬가지로 지수함수에서는 y가 0이라는 점근선을 가졌는데 로그함수에서는 x가 0이라는 점근선을 가지게 되겠지. 이것도 y는 x에 대한 대칭이기 때문에 당연한 얘기가 되겠지. 확인됩니까? 즉 다시 말하면 로그함수의 기본형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특징을 압축하고 압축하면 결국 딱 하나밖에 안 돼. 뭐가 되는 거냐면 지수함수의 역함수가 로그함수야. 그것만 알고 있으면 관계식, 두 번째 거, 그래프의 모양, 지나는 점, 점근선까지 다 확인되잖아. 그냥 역함수다라는 얘기가 돼버리게 되면 y는 x에 대한 대칭이다만 따라가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에 가장 중요한 여섯 번째 특징은 하나를 얹어놓고 그냥 써버릴 거야. 아예. 뭐라고 쓸 거냐? 지수함수의 역함수 관계다. 즉 역함수다 라고 쓰고 우리는 뭘로 기억할 거냐? y는 x에 대한 대칭이다라는 내용을 함께 기억을 해주는 거야. 그럼 나머지 특징들을 그냥 다 외우지 않고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하는 게 가능하니까. 확인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게 되는 이 로그함수에서 가장 기본적인 형태들은 그냥 쉽게 얘기하면 지수함수의 기본형 있지? 그거 그냥 역함수로 바꿔놓은 거야. 확인됩니까?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봐야 될 게 표준형이잖아. 표준형은 뭘 바꿔놓은 거야? 지수함수의 표준형을 역함수로 바꿔놓은 거야.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조금 복잡해지기 시작하잖아, 이제 관계식이. 그치? 그래서 지수함수의 역함수라고 생각하지 말고 기본형만 역함수라고 생각을 해. 그리고 로그함수의 표준형부터는 그냥 똑같이 적용시켜. 평행이동했구나. 전개했구나. 일반형은 전개했구나. 알겠어요? 즉 기본형 자체만 완전히 새로운 걸 배우는 게 아니라
지수함수의 역함수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표준형 만드는 거는 아 평행이동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그냥 따라가 버리시란 얘기예요.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세 번째 얘기로 넘어가서 하나씩 또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세 번째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게 표준형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럼 표준형은 당연히 평행이동에 대한 내용이 적용되면 된다 그랬지? 그럼 우리는 첫 번째 관계식부터 확인하자고요. X축을 따라 P만큼 Y축을 따라 Q만큼 평행이동했다라고 생각을 하자. 그러면 관계식이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겠어요? Y는 로그 A의 X 마이너 P 그리고 플러스 Q. 그래, 이렇게 그냥 써버리면 되는 거겠죠. 확인됐습니까? 자, 그럼 두 번째 얘는 정의역의 범위가 어떻게 되겠어요? 정의역의 범위. P보다 그래, 당연히 P보다 크겠지. 확인돼요? 그 다음에 치역의 범위는요? 뭐 평행이동 했다고 해서 뭐 실수 전체인 게 바뀌지는 않겠죠? 그냥 그대로. 실수 전체인데 위로 올라갔다고 해서 그 올라간 만큼 잘리겠니? 그냥 계속 끝까지 가겠지. 자, 그 다음 세 번째. 그래프 모양 굳이 그려볼 필요 없고 마찬가지로 증가냐 감소냐도 똑같은 얘기니까 그대로 이동만 한 거니까 따질 필요 없겠지. 세 번째 거 생략. 네 번째 반드시 지나는 점의 좌표 찾아라. 뭐가 되니? P 플러스 1이겠죠. 콤마 Q라는 점을 반드시 지나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외울 필요는 없겠죠. 확인되고 있습니까?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점근선 어디 있어요? 그렇지. 평행이동하면서 점근선도 같이 따라 움직일 거니까 X는 P가 존재하게 될 것이다. 확인됩니까? 요렇게. 그러니까 그냥 평행이동이 적용된 똑같은 함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른 거 별거 없어. 확인됐니? 확인됐니?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일반형에 대한 얘기 할 건데 일반형은 어차피 식변형이니까 따로 정리할 필요도 없겠지. 그냥 여기까지 정리만 하면 끝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건 딱 하나야. 로그 함수는 새로운 걸 배운 게 아니야. 지수 함수만 새로운 걸 배웠던 거고 로그 함수는 무조건 그냥 뭐라고? 뭐라고 생각하라고? 지수 함수의 역함수야. 그냥 y는 x에 대한 대칭한 것 뿐이야. 그럼 마찬가지로 로그 함수의 역함수는 뭐가 되겠어? 지수 함수가 되는 거야. 로그 함수의 역함수는 지수 함수, 지수 함수의 역함수는 로그 함수. 이렇게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거라고. 그러면 문제를 봤을 때 상황에 따라서 풀기가 너무 곤란해. 아, 이거 너무 복잡한데 싶잖아? 로그 함수 문제가 너무 복잡하잖아? 뭘로 바꾸면 돼? 지수 함수로 바꿔서 문제 풀어도 돼. 반대로 지수 함수 문제가 진짜 개 그지 같아. 그러면 뭘로 바꾸면 돼? 로그 함수로 바꿔놓고 문제 푼 다음에 마지막에 답만 바꿔 적으면 되는 거야. 둘은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가진다. 그러니까 결국 둘은 같은 거다라고 생각하고 봐도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새로운 게 없는 거야. 그래서 한 줄 요약하면 딱 요거 한 줄로 끝이라니까 진짜. 지수함수의 역함수가 바로 로그함수다. 지수함수만 착실하게 공부가 돼 있으면 로그함수에서 막히는 게 없다. 이 얘기만 생각하시면 된다. 아시겠습니까? 확인돼요? 자, 그러면 이 내용 딱 가지고 문제 1번부터 하나씩 순차적으로 해결해 보자고요. 자, 1번 문제 보자. 함수 fx가 표준형으로 막 그지같이 나와 있네. 자, 1번 문제 지금 보면 fx가 로그 a의 x-1 플러스 7 이렇게 돼 있는 상태야. 자, F3일 때 6이고 F9일 때 B라고 얘기를 했어. 맞죠? 그러면 일단 우리는 첫 번째 F3부터 찾아. 그러면 F의 3은 식으로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로그 A의 2에다가 플러스 7을 한 게 얼마래요? 6이에요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 식을 정리하면 결국에는 로그 A의 2가 얼마라는 거야? 마이너 1이 된다는 거지. 여기서 A를 찾으려고 로그를 막 변환할 필요가 없지. 뭐 하면 돼? 그냥 지수로 바꿔버리면 되잖아. 그럼 여기 보는 진수 2가 뭐가 되는 거야? A의 마이너스 1제곱이 된다는 얘기지? 그럼 따라서 우리가 보게 되는 A 값이 얼마가 된다? 2분의 1이 된다 라고 그냥 찾고 끝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걸 알고 있겠다. 이제 두 번째 우리는 바로 또 접근이 가능하죠. F9랍니다 이번에. 그럼
그럼 f의 9는 로그 2분의 1에 9에서 1을 빼니까 8을 쓰고 여기에 플러스 7을 한 건데 이게 지금 현재 B다라고 나와 있는 거지? 이거 정리하라는 얘기야. 그러면 하나씩 정리해 보자고요. 여기 분의 2분의 1을 마이너스로 빼면서 로그를 붙이고 밑을 2로 바꿔도 되죠? 그리고 여기 있는 8은 2의 세제곱이니까 2를 쓰고 3을 앞으로 또 빼내도 되죠? 여기에 플러스 7을 한 거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엔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3에다가 플러스 7을 한 게 B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럼 따라서 우리는 B가 뭐가 되는 거야? 4다라고 찾게 되는 거죠. 확인됩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로그 함수라기보다는 앞에서 배웠었던 로그에 대한 얘기를 그대로 하고 있는 거겠지? 확인돼요? 자, 그럼 대표 문제 2번입니다. 2번 문제 눈으로 한번 따라가 볼까? 로그 5의 x라는 그래프가 있답니다. 옳지 않은 걸 찾으랍니다. 첫 번째 1대1 함수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우리가 1대1 대응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당연히 1대1 대응은 다 1대1 함수에 들어가게 될 거니까. 근데 1대1 대응 함수가 큰 거예요? 1대1 함수가 더 큰 범위죠. 1대1 함수에서 정역과 치역과 공역의 범위가 일치한다라고 해야 1대1 대응이 되는 거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1대1 함수라고 얘기를 하면 맞는 말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그래프는 1,0을 지난다. 어차피 기본형의 그래프니까 1,0 지나는 건 당연하겠죠. 맞죠? 그 다음 세 번째 x의 값이 증가하면 y 값은 감소한다. 밑을 보면 알겠죠? 밑이 지금 1보다 크지? 그럼 무슨 함수야? 증가함수잖아요. 그러니까 3번 맞아요, 틀려요? 미친 거 아니야? 틀려. 틀린 거죠. 네, 그렇게 그냥 바로 눈으로 보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4번 문제 한번 볼까요? 3번 문제. 그래프를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가 다음 그래프와 겹쳐진다고 얘기를 했죠. 겹쳐진다는 얘기는 그래프 두 개가 서로 똑같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럼 두 개가 서로 똑같다라는 내용을 가지고서 문제를 풀어야 되겠지. 자, 해보자. 3번 문제입니다. 3번. 지금 나와 있는 그래프를 평행이동을 직접 시킵시다. 그러면 y는 우리가 로그 3의 x-a를 하고 여기에 플러스 b를 한다라고 식을 써버리면 되겠죠. 이게 이제 누구랑 똑같다는 얘기야? y는 로그 3의 9분의 x 마이너스 1이랑 같은 식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확인됐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두 개의 식이 똑같다라고 하면은 진수가 서로 똑같다라는 조건으로 비교를 할 거니까 이 b라는 숫자를 로그로 올려줘야 되겠지? 그럼 이 b는 우리가 로그로 바꾸면 로그 3의 b제곱이다라고 써버리면 되겠지? 그리고 마찬가지로 합이니까 식을 하나로 바꿔버리면요. 최종적으로 로그 3의 b제곱에다가 x-a를 곱한 거다라고 써버리면 되겠지? 그럼 이렇게 만들어낸 식이 로그 3의 9분의 x-1과 같다라고 써버리면 되잖아요. 그럼 여기 보이는 진수 자리에 있는 두 개의 숫자가 서로 똑같다는 얘기지? 지금부터 비교하는 거야. 자, 전개하면서 비교합시다. 그러면 3의 b제곱에다가 x-a 곱하기 3의 b제곱 이거 얘도 3의 b제곱의 형태로 고치자. 그러면 3의 마이너스 2제곱에 곱하기 x-1이다라고 바꾸게 되겠지? 그럼 우린 바로 개수 비교해서 3의 b제곱이 3의 마이너스 2제곱이니까 b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게 확인이 되죠? 그럼 자연스럽게 a 값도 확인이 되는 거지? 요걸 계산한 게 1이 되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확인이 되겠죠.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산수만 하면 되는 거죠, 뭐. 확인됐습니까? 그래서 a 플러스 b 값을 계산하면 7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확인되나요? 네. 자, 그러면 4번 문제로 한번 가볼까요? 오른쪽 그림은 함수 로그 2의 x 그래프랑 y는 x가 그려졌다. 이때 이거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네요. 하나씩 값을 찾으라는 얘기 같은데요, 지금. 자, 그러면 4번 문제 굳이 그릴 필요가 있을까? 없는 것 같죠? 자, 그래프 위에 있는 점들을 하나씩 찾아봅시다. 자, y는 로그 2의 x라는 그래프를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여기에서 x에 a 대입하잖아요. 함수값 얼마가 나옵니까? 쭉 옆으로 따라가면 1을 지나고 있는 게 확인이 되죠? 네.
그 다음에 다시 B를 대입했을 때 B, A라는 점을 지나고 있는 게 확인이 되죠? 네. 확인됩니까? 그럼 이제 우리는 뭐 하면 돼? 대입해서 A, B 값만 찾으면 되는 거네? 맞니? 자, 첫 번째 A, 1부터 대입하자. 그럼 1은 로그 2에 A가 되는 거죠? 그럼 따라서 A가 얼마예요? 2. 그럼 두 번째 A가 2인 걸 알았으니 2는 로그 2에 B가 되는 거지? 그럼 따라서 B가 얼마예요? 4. 그래, 이렇게 찾았잖아요.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문제에서 지금 원하는 거는 뭘 찾으라 그랬느냐? 로그 4분의 1에 8AB를 곱한 거, 이거 값을 찾는 게 우리의 목적이네? 그러면 얘를 먼저 고치자. 여기 있는 4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2제곱이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1로 나가고 로그 2가 되겠죠? 그리고 A가 2고 B가 4니까 2개 곱하면 8, 8까지 곱하면 64. 64는 2의 6제곱이 되는 거지? 이렇게. 확인돼요? 네. 그러면 최종적인 계산 결과는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3. 이렇게 계산 결과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정답으로 마이너스 3이다라고 써버리시면 되겠네요. 확인됐나요?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로그 함수가 하나 나왔는데 그 로그 함수의 역함수가 다음 그림과 같을 때 상수의 A, B, C를 직접 찾아라라고 얘기를 했지? 다시 말하면 이제 5번 문제에서는 뭐 하라는 얘기냐? 지수 함수를 로그 함수로 바꿔서 역함수가 되는 건 해봤잖아. 반대로 해보라는 얘기야. 로그 함수를 지수 함수로 바꿔봐라. 확인됩니까? 자, 지금부터 우리는 하나씩 바꿔보자고요. 뭔가 새로운 스킬을 배운 건 아니야. 기존에 우리가 했던 역함수 만드는 방법을 그대로 따라가시면 돼요. 자, 이렇게 돼 있죠? 일단 뭐부터 해야 돼? x랑 y 자리부터 바꾸겠지? 맞니? 그러면 x는 로그 7에 y-1에다가 플러스 6이다. 이렇게 쓰게 되겠죠? 이 항에서 정리하면요. x-6이 로그 7에 y-1이다. 이렇게 되겠죠? 지수로 고치면요. y-1은 7에 x-6제곱이 되겠네요. 그럼 결국 y는 7에 x-6제곱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써지게 되겠죠? 그럼 하나씩 따라갑시다. 문제 나와 있는 식이랑 비교했더니 a 값이 얼마가 되는 겁니까? 7일 거고요. b가 마이너스 6이고요. c가 1이 되겠죠? 그럼 세 개를 다 더한 게 얼마가 됩니까? 2다 라고 그냥 찾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네. 확인돼요? 나 혼자만 문제 풀고 있는 거 아니지? 다 이해되고 있는 거 맞지? 네. 지금 열심히 적고 있는 이유는 뭐냐고 아까도 내가 물어봤던 것 같은데. 응? 집중해. 영상 볼 거예요. 어차피 볼 거면 보면서 필게 해. 그냥 지금은 계속 들으면서 뭐 얘기하는구나 하면서 내가 알고 있던 거랑 비슷하네 다르네 확인하면서. 자, 6번 문제입니다. 6번 문제에다가 별표 하나 치실래요? 자, 이렇게 돼 있는 거야. 맞죠? 우리가 지수일 때는 지수끼리 대소 비교를 하라고 시켰을 때는 밑이 크냐 작냐, 지수가 똑같냐 다르냐 뭐 이런 거 가지고서 막 비교를 했었잖아. 그죠? 근데 지금처럼 로그가 저렇게 나와버리면 어떻게 비교하면 될까? 똑같이 로그의 특징을 생각하면 돼. 밑이 1보다 크면 진수가 큰 수가 크겠지. 왜? 밑이 1보다 크면 증가함수니까. 뒤로 갈수록 커지는 거잖아. 지훈이 이해되니? 밑이 0과 1 사이면은 뒤로 갈수록 작아지겠지. 진수가 큰 수가 작은 수가 되겠지. 그런 식으로 비교해도 된단 말이야. 근데 그거보다 더 좋은 방법은 얘네 세 개의 모양을 하나로 일치시켜서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게 훨씬 더 빨라. 자, 어떤 식의 얘기를 하는 거냐면 밑을 지금 여기 3 보이고 여기 밑이 9가 보이고 여기는 아예 로그가 아니지? 얘네들을 밑이 똑같은 로그로 고쳐주는 거야. 식을 변형해 주는 거야. 그러면 지금은 변형하기 유리한 형태가 밑이 3인 로그인 형태야. 왜냐? 얘가 바로 소화가 돼. 그 다음에 얘 C도 소화가 돼. 어떻게 되는 거냐? 3의 제곱이잖아. 2분의 1로 나가지. 그대로 위로 올라가니까 로그 3
3의 루트 80이잖아. 마찬가지로 B 역시 로그로 고칠 수 있잖아. 로그 3의 9로. 확인됩니까? 그럼 이렇게 고쳐놓으면 크기 순으로 바로 비교해버리면 돼. 미시 같지? 1보다 크지? 진수가 큰 수가 큰 거잖아. 그럼 제일 큰 애가 누구야? A가 제일 크겠지? 그 다음 누가 커? B가 큰 거고 그 다음에 C가 크겠지. 이렇게 그냥 바로 생각해도 돼. 확인됩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그래프를 그려서 보는 게 좀 더 편하다 그랬지? 직접 그려보는 거야. 자, 좌표평면 이렇게 만들어 놓고 밑이 1보다 크잖아. 그러니까 증가함수로 이렇게 그려지게 되고 여기 1을 지나게. 확인됐습니까? 그럼 이 상태에서 여기 보이는 이 진수 자리에 있는 세 개의 숫자가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X값이 되는 거잖아. 맞죠? 하나씩 나열하는 거야. 제일 작은 애가 누구야? 여기 어딘가에 루트 80. 그 다음에 9, 그 다음에 10 이렇게 나열이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루트 80일 때 함수값 여기 있고 9일 때 함수값 여기 있고 10일 때 함수값 여기 있잖아. 함수값 자체가 바로 그 수의 크기가 되는 거니까. 누가 제일 커? 여기 보이는 A라는 점이 제일 크고 그 다음 여기 보이는 B라는 점, 그 다음 여기 보이는 C라는 점 순이잖아. 확인됩니까?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서 비교하는 방법도 존재를 한다. 라는 걸 같이 기억해 주도록 하십시오. 확인되셨나요? 자, 다음 문제 가보죠. 7번입니다. 자, 정의역의 범위가 주어져 있어. 로그 함수의 그래프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찾으래. 뭐라는 얘기야? 로그 함수 그래프 그려놓고 최대 최소 직접 잘라서 확인하라는 얘기지? 맞니? 자, 해보자. 그럼 7번에서 일단 함수의 그래프 그릴 거야. 자, 얘 어떻게 그리면 될까? 점근선이 어디가 있니? 이 그래프 지금 보니까. X는 2. 로그 2에 x-2 플러스 1이잖아. 로그 2에 x라는 원래 있던 기본형이 x축을 따라 2만큼, y축을 따라 1만큼 평행이동한 거잖아. 그러니까 점근선도 똑같이 2만큼 평행이동하면 되겠지? 그럼 점근선 일단 잡아. 2로. 확인됐니? 그리고 나서 이제 뭐 하면 돼? 원래는 반드시 1,0을 지났어야 되지. 근데 지금 평행이동 했잖아. 반드시 지나는 점이 어디야? 3,1로 바뀌어버렸지. 그리고 밑이 지금 1보다 크지? 그럼 3,1이라는 점을 반드시 지나면서 여기 점을 반드시 지나면서 증가함수가 되게. 이렇게 그냥 그려버리면 그만이라는 얘기지. 확인됐습니까? 그럼 이렇게 그래프 그려놓고 문제를 봤더니 x의 범위가 어디서부터야? 3부터 18까지가 되는 거지? 그럼 자르면 되잖아. 3부터 18까지로. 그럼 언제가 최소야? x가 3에서 최소값이 나온다는 얘기가 되겠지? 얼마 나옵니까? 1 나와요? 그 다음에 x가 얼마에서 18에서 최대값이 나온다는 얘기지? 맞아요? 얼마가 돼요? 5? 좋아요. 이렇게 그냥 찾아버리면 된다는 얘기야. 어떻게 보는지 알겠어? 뭐 별반 다른 거 없지? 우리 지금 봤던 거 계속 반복하고 있는 느낌이지 않냐? 단지 관계식만 바뀐 것 뿐이야. 그러니까 어려운 거 아니니까 천천히 따라가면서 봐.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 최대 최소 찾는 문제가 한 단계 더 발전을 할 거야. 8번 문제 보세요. 어떻게 바뀌었어? 관계식이. 진수자리가 2차. 그렇죠. 진수자리가 2차식으로 나왔죠. 그럼 진수자리가 지금처럼 2차식으로 나오면 지금 같은 로그 함수의 형태 이렇게 해서 바로 우리가 직접적으로 해석하는 게 돼, 안 돼? 안 되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복잡한 식을 우리가 알고 있던 식의 모양으로 바꿔줘야 되지. 뭐라는 얘기야? 치환하라는 얘기야. 확인됐습니까? 치환하라는 얘기야. 누구를 치환할 거야 그러면? x의 제곱에 마이너스 4x 플러스 6이 복잡하니까 이걸 치환하는 거지. 뭘로 치환해? A. 그러면 이렇게 A로 치환만 하면 끝이야? 아니요. 치환할 때 항상 뭘 생각해야 된다 그랬어? 그래, 범위도 같이 만들어줘야 된다 그랬지. 그러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A라는 녀석이 x-2의 완전 제곱에 플러스 2가 되는 거잖아. 그럼 이 상태로 직접 좌표평면에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는 거지. 자, 꼭지점이 2,2에 있어. 그리고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로 이렇게 그려지는 상태인데 지금 현재 그려진 얘의 x의 범위가 어디서부터야?
3부터 7까지라고 나왔지? 그럼 어딘가에 있는 3부터 시작을 해서 어딘가에 있는 7까지 가는 거잖아. 확인돼요? 그러면 결국 x가 3에서 우리는 뭘 찾을 수 있어? a라고 부르는 녀석의 최소값을 찾을 수 있는 거지? 얼마야? 3. 다시 x가 7에서 a라고 부르는 녀석의 최대값을 찾을 수 있는 거지? 얼마야? 27.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a의 범위가 뭐가 되는 걸 알았어? 3 이상 27 이하가 되는 걸 확인했어.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치환을 해야지. 확인됐습니까? 자, 지금부터 치환 들어갑시다. 그러면 우리는 함수의 관계식을 y는 로그 3분의 1에다가 a다 이렇게 써버리면 되는 거지? 이걸 내가 다시 쓰면 y는 다시 써? 아니야? 그냥 이대로 하지 뭐. 이대로 하지 뭐. 이렇게 하고 단 a가 3 이상 27 이하요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면 되겠죠. 확인됐습니까? 내가 아까 전에 뭐 하려고 그랬냐면 얘를 밑이 3분의 1이지 이거 3으로 바꾸려고 그랬었거든? 3으로 바꾸면 3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 나가야 되잖아. 그리고 또 대칭 이동 막 시켜야 되고 골치 아파지잖아. 그래서 그냥 하려고 하다 말았어. 그냥 있는 그대로 가자고요. 자, 그러면 그래프 그리자. 기본형의 모양이니까 A값 지금 보니까 0과 1 사이지. 감소함수지. 1,0을 지나는 건 맞는데 감소함수가 그려져야 되지. 어떻게 돼야 돼? 이렇게 내려가 줘야 되겠죠. 확인됐습니까? 네. 자, 근데 이 상태에서 우리는 A의 범위를 봤더니 여기가 A축 3부터 27까지 이렇게 잘라내야 된다는 얘기죠. 확인돼요? 그럼 언제가 최대야? A가 3일 때가 최대가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정답을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A가 3에서 최대값 얼마가 나옵니까? 3을 대입하면 되겠네요. 마이너 1 되겠죠. 그 다음에 다시 A가 얼마에서 27에서 최소값 나오게 되는 거죠. 얼마가 됩니까? 그래, 이렇게. 그러면 이 A의 범위가 난 X의 범위로 찾고 싶어. 어떻게 하면 돼? A가 3 나올 때에 X값 봤더니 X가 3이네? 고쳐주시고요. A가 27 나올 때 X의 범위 봤더니 X가 7이지? 그러면 고쳐주시고요. 이렇게. 확인됩니까? 이렇게 해서 최종적인 마무리까지도 가능해지게 되겠죠. 그러면 어쨌든 최대값과 최소값을 곱하라 그랬으니까 두 개 곱하면 얼마 됩니까? 3. 그냥 그렇게 찾고 끝나는 거죠, 뭐. 됐어요? 안 어렵지? 어려워? 괜찮지? 자, 그러면 여기서 한 번 더 복잡해집니다. 필수 유형 9번이에요. 자, 복잡해지기 시작하면서 8번 문제부터 우리 뭐 했어? 치환했지? 맞아요? 그러면 9번 문제처럼 또 복잡해지는 형태들이 등장을 하는 거야. 어떤 점이 복잡해지는 거야? 이번엔 로그 2의 x가 완전 제곱이 되고 로그 2의 x가 4번 나오고 막 난리도 아니야. 맞지? 맞지? 그래서 이번에도 똑같이 치환을 할 건데 이번엔 치환하는 대상이 누가 될 거냐? 로그 2의 x라고 부르는 애를 통째로 치환을 해버리겠다는 거지. 이번엔. 확인돼요? 그러면 이렇게 치환만 하면 끝이 아니라 그랬지? 우리 또 뭐 해야 돼? 범위 나눠야 되겠죠. 그러면 자 여기를 가로를 x축, 세로를 a축으로 잡아놓은 상태에서 증가함수의 모양으로 이렇게 그려지게 되는 게 로그 2의 x. 맞죠? 자, 근데 x의 범위가 1부터 16까지라고 얘기를 했으니 1부터 16까지 이렇게 범위로 나눠놓고 생각을 하자고요. 그러면 결국에 x가 얼마일 때 1에서 우리는 a라고 부르는 녀석의 최소값을 찾을 수가 있겠지? 0으로요. 다시 x가 16에서 a라고 부르는 녀석의 최대값을 찾을 수 있겠지? 얼마예요? 4. 그러니까 우리는 a의 범위가 0 이상 4 이하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치환한 식을 다시 쓸 수가 있겠지? 어떻게 쓰면 돼? y는 a의 제곱에 마이너스 4a의 플러스 5라는 관계식으로 바꾸고 단 a라는 녀석의 범위가 0 이상 4 이하의 범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써버리면 되겠네요.
그럼 이렇게 바꿔놓고 하니까 뭐야? 이차함수 문제로 바뀌어버렸지? 그냥 문제 풀어버리면 되겠지? 이해 됩니까? 네, 이렇게 치환하는 대상이 조금 달라졌다 뿐이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10번 문제에다가 별표 하나 치세요. 더욱더 복잡해졌습니다. 관계식이. 야, 이번엔 봤더니 함수 관계식이 겁나 골 때리게 나왔다. 어떤 점이 골 때려? 뭔가 지수함수처럼 생겼는데 미시 x야. 그리고 지수 자리를 봤더니 지수는 또 로그야. 맞죠? 겁나 골 때리지? 그러면 이런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치환을 하자니 단독으로 쓰인 식이라 치환도 안 될 것 같고 x의 로그 2에 4x만큼을 거듭제곱한 걸로. 맞죠? 뭔가 지금 좀 애매한 상황이 된 거잖아. 맞지? 이럴 때는 우리가 뭐 하게 되느냐? 미세 x 여기 보이지? 이렇게 생긴 관계식 하나 보이잖아. 맞지? 로그 붙여버릴 거야. 양변에다가. 자, 어떻게 할 거냐? 양변에 미시 2인 로그를 취할 겁니다. 왜 미시 2냐면 여기 지수 자리에 미시 2인 로그가 있어서. 오케이? 자, 그러면 미시 2인 로그를 취하게 되면 Y쪽 나중에 신경 쓰자. 일단 관계식만 보자고요. 그러면 로그 2에 x의 로그 2에 4x만큼이 거듭제곱된 거다. 이렇게 돼버려요. 확인됩니까? 그럼 여기 보이는 얘가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될 수 있어? 로그 앞으로 튀어나갈 수 있지? 맞아요? 내보내버리는 거야. 그럼 주어진 식의 모양이 로그 2에 4x에다가 곱하기 로그 2에 x가 돼버리게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 앞에 있는 얘는 2 더하기 로그 2에 x가 되는 거지? 맞아요? 이제 뭐 할 수 있어? 치환할 수 있잖아. 확인됩니까? 확인돼요? 요렇게. 근데 양변에 미시인 로그를 취하고 식을 이렇게 변형해 내려왔지. 근데 우리가 지금 문제를 보면은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x의 범위가 주어져 있어. 맞니? x의 범위 어떻게 나와 있니? 2부터 8까지 나왔지? 2 이상 8이야. 맞죠? 그러면 이 x의 범위도 우리는 이제 이렇게까지 따라 내려오잖아? 로그 2의 x 지금부터 우리 뭐 할 거야? 치환할 거잖아. 치환하게 되면 이 x의 범위도 마찬가지로 같이 따라와서 또 변해 가야 되겠지? 그것만 생각하면 돼. 단지 이 치환할 요소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는 양변의 미시 2인 로그를 취했다는 것밖에 차이가 없는 거야. 확인되니? 자, 그럼 이 문제는 끝까지 한번 풀어보자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치환할 요소까지 찾아냈어. 그치? 그럼 지금부터 치환하는 거지. 누구를 치환할 거야? A라고 해서 얘를 로그 2x라고 잡아버리면 되겠죠? 맞니? 그럼 A의 범위 조금 빠르게 구해볼까? 어차피 증가함수니까 제일 작은 A 값 대입한 게 최소가 될 거고 제일 큰 A 값 대입한 게 최대가 되겠죠? 확인돼요?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우리는 관계식의 모양이 이렇게 된다는 거지. 얘를 A로 치환했잖아. 정리하면 A의 제곱에 플러스 2A라는 관계식이 될 것이고 여기에 A의 범위는 1 이상 3 이하로 나오게 되겠죠. 확인됩니까? 그럼 이제 이 상태로 우리가 풀면 얘 표준형으로 바꾸면 되는 거잖아. 맞죠? 바꾸자. 그러면 A 플러스 1에 완전 제곱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지? 그럼 결국 A가 얼마일 때? 1에서 최소가 되겠지. 이렇게. 그 다음에 A가 3에서 최대값이 될 거고 이게 15로 나오게 될 거야. 확인됩니까? 계산하는데 문제 없었어. 여기까지 딱 오잖아? 최대와 최소를 가지고 문제집 풀잖아? 이거 정답 절대 안 나와. 이유를 찾아야 돼. 왜일까? 로그 2를 만들었죠. 맞아. 양변의 로그 미시인 로그를 취한다 그랬지. 내가 일부러 지금 안 쓰고 넘어왔는데 왜 안 쓰고 넘어왔냐면 너네 문제 풀 때 100% 이렇게 풀 거라서. 양변의 로그를 취하게 되면 원래 여기 앞에 뭐가 나와야 되냐면 로그 2의 y가 나와야 돼. 이렇게. 그리고 마찬가지로 식 정리해서 여기도 로그 2의 y야. 치환해서 썼지. 여기 앞에 뭐가 나와야 돼?
로그 2의 y가 나와야 돼. 확인돼요? 그리고 쭉 따라 내려왔지. 여기서 관계식 바꿀 때도 로그 2의 y가 나와야 돼. 확인돼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최소와 최대가 누구의 최소와 최대가 되는 거냐? 바로 지금까지 쭉 유지해 오고 있었던 로그 2의 y라는 녀석의 최소가 되는 거야. 이게 3으로 나오는 거라고. 알겠어요? 그리고 다시 로그 2의 y라는 녀석의 최대가 나오게 되는 거야. 이게 아까 전에 우리 찾았을 때 15였나? 이렇게 나오게 되겠지. 그러면 이제 이걸 통해서 다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y의 값을 찾는 거야. y의 최소 얼마입니까? 지수법칙으로 바꾸면 되니까 8이라고 계산도 하지 마. 그냥 2의 세제곱이라고 써버려. 마찬가지로 여기서 y라는 녀석의 최대를 찾는 거야. 그럼 뭐가 됩니까? 2의 15제곱 이렇게 돼버리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뭘 문제에서 못 찾으라고 그랬지? 스몰 n분의 라지 m 찾으라고 그랬나? 최소분의 최대? 그러면 2의 세제곱 분의 2의 15제곱이 되면서 최종적으로 결국 2의 12제곱이다. 이렇게 해서 정답까지 나오게 되는 거야. 확인됩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양변의 밑이 2인 로그를 취하게 됐을 때 반대쪽 y쪽도 언제나 신경을 쓰면서 넘어와야 돼. 굳이 반드시 꼭 쓰진 않더라도 마지막에 요거는 정확하게 기억을 해줘야 된다는 거야. 여기 부분. 아시겠어요? 이거 절대로 빼먹지 마. 알겠니? 오케이. 자, 그러면 마지막 문제 11번입니다. 로그 6의 x 더하기 로그 x의 36의 최소값을 찾아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문제다. 이거 앞에서 로그에서 많이 보던 문제야. 자, 11번 문제. y가 로그 6의 x 더하기 로그 x의 36 이렇게 생긴 하나의 함수가 만들어져 있고 이 함수의 최소값 찾으라고 시키는 거거든. 확인됐죠? 자, 그리고 문제에서 물론 단 x가 1보다 크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단 x가 1보다 크다는 이 조건이 대단히 중요한 조건이야. 왜 중요하냐면 1보다 큰 수 아무거나 대입해봐. 앞에 거 뭐 되니? 양수되지. 1보다 큰 수 아무거나 대입해도 똑같이 양수되지. 만약에 x가 이런 조건이 없어. 그러면 x에다 만약에 뭐 2분의 1 이런 거 대입해도 되는 거지. 2분의 1 같은 거 대입하잖아? 음수 나오잖아. 맞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건데 안 돼. 그래서 이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가능한 풀이야. 특수한 풀이법이야. 어떻게 갈 거냐? 밑변환 공식 사용해서 이 로그를 변환할 거야. 밑이 10인 로그로 쪼갤 거란 얘기야. 얘를. 그럼 우리 뭐라고 쓰면 돼? 로그 6분의 로그 x라고 쪼개면 되겠지. 맞니? 여기다 더하기 얘도 똑같이 밑이 10인 로그로. 그럼 로그 x 분의 로그 36. 즉 이렇게 생긴 두 개를 더한 거의 최소를 찾는 문제가 돼버리는 거라고. 두 양수의 합의 최소 찾는 거잖아. 뭐 이용할 거야? 합의 최소. 산술기야. 그러면 산술기 평균을 쓰면은 얘는 2 루트 두 개 그냥 곱하면 되지? 그러면 요거 이렇게 지워지지? 이거는 36 대신에 6의 제곱으로 바꾸면 되잖아. 남는 게 뭐야? 2가 남겠지. 그러니까 최소값이 얼마야? 2루트 2가 되는 거지. 확인됐나요? 이렇게 그냥 찾고 끝나는 문제다라는 거야. 특수한 풀이법이야. 특수한 거. 그래서 마지막 거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로만 알아두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쓰기보다는 나중에 모의고사 문제들 보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때서야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하는 풀이야. 오늘 중요한 풀이는 10번까지 문제들 보는 방법들이야. 11번은 곁다리로 그냥 하나 낀 거다라고 생각하십시오. 나중에 하자. 그거는 좀 더 숙달이 되고 나면. 11번. 11번은 숙달되고 나면 하고 오늘은 10번까지의 초점을 맞춰라. 확인되셨죠? 자, 그럼 오늘 배운 거 한 줄 요약하잖아요. 오늘 배운 거는 로그 함수에 대한 얘기를 하긴 했는데 결국에 로그 함수는 뭐라고? 그거 한 줄 요약이야. 그걸로 끝이야. 그러고 나서 이제 문제들 쭉 풀면서 봤지만 결국에 뭐해? 그냥 지수함수 풀듯이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함수 문제들 풀듯이 쭉 똑같이 풀어나가다 복잡한 게 나오면 치환해주고 치환해줄 때 이제 범위 찾는 거 정확하게 찾아주고 단지 하나 추가된 풀이법이 있다면 10번 문제 같은 거 양변의 미시인 로그를 특별하게 취하는 경우들
이거 말고는 앞에서 봤었던 지수함수랑 그리고 로그 파트에서 배웠던 거랑 완전히 다 동일한 방법이다. 확인됐습니까? 그러니까 특별히 어려워하지 말고 그냥 역함수다, 지수함수의 역함수다 라는 관점으로 천천히 접근해서 문제들 풀어보세요. 너무 막 외우려고 하지 말고 안 되면 지수함수에서부터 변환해 가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숙제 어디까지라 그랬죠? 68이었나? 네, 맞네요. 68쪽까지가 오늘 숙제고요. 68쪽까지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궁금한 거, 하고 싶은 말 없어요?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죠. 뭐야, 왜 갑자기 인사요? 여기까지 합시다.